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참 방향성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한숨을 좀 돌릴까 싶으면 다시 걱정을 하게 만드는 소식들도 하나씩 얹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무엇보다 미국 연준이 좀 더 길게 긴축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시장을 억눌렀습니다. 1차적인 시그널을 보낸 것은 ISM 서비스 지표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를 확인하면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번졌습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도 미국 경제가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지난주에 발표된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과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연준이 12월에 0.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어도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 눌리면서 비트코인 역시 조금 힘이 빠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관심사는 17,000달러를 유지할지 여부인데 1차적인 관전 포인트는 16,500달러 위에서 잘 자리를 지켜줄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차하면 18,000달러 돌파, 아차하면 16,000달러 아래로 후퇴, 이런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XRP2라는 키워드가 XRP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XRP의 쌍둥이 버전이냐, XRP의 프라이빗 레저 버전이냐 등등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슈월츠, 리플 CTO가 간단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리플이 소유한 별도의 법인으로 암호화폐는 아니라고 교통정리를 하긴 했는데 그 실체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 여지들을 남기면서 궁금증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또 요즘 리플 시세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꽤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 방식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프라이스 프리딕션이 올해 마지막 날 XRP 가격을 예측했습니다. 바라보기에 따라서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소송 리스크 해소에 찍혀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게임파이 메타버스 프로젝트 로보테라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어제 그제 라이브 방송에서 언급드렸더니 신생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서 약세장 국면에서 순진한 구독자들의 피해도 우려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 모두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있는데 신생 프로젝트는 큰 보상 가능성과 더불어서 큰 손실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 혹시 접근하시더라도 가급적 소액으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눈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으로 접근했는데 이걸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오인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점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추가 검색 또 리서치를 통해서 나름의 판단을 통한 분별력 있는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점 함께 강조드립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운영사 주식회사 블라블라 팩토리는 악플을 근절하고 선플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 2023년 연중 캠페인으로 이른바 모지리 챌린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최악의 악플러를 선정해서 오늘의 모지리로 규정하고 댓글 상단 고정을 부상으로 드립니다. 이후에 이달의 모지리, 올해의 모지리를 각각 선정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 개인이 나서서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법인 차원의 고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도 저희 회사도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참 방향성 잡기가 간단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상보다 견고한 미국의 경제 상태가 확인되면서 이게 연준의 긴축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해석이 됐고 그렇게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시장에 이런 압박 시그널을 안긴 데이터는 두 가지인데
ISM 서비스 PMI가 56.5로 시장 전망치인 53.7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10월 공장재 수주 역시 전월 대비 1% 상승해서 월가 전망치를 넘겨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견고한 고용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노동시장 여전히 강력하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상황들이 잇따라서 포착된 겁니다. 비트코인 역시 이제 좀 힘을 받아줄까 싶었던 딱 그 타이밍에 증시의 하락세와 맞물려서 다시금 17,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다시 16,000달러 아래로 17,600달러 위로 지지를 받으면 2만 달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25를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악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대 초반에 자리하면서 그저 그런 흐름으로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기존의 전망과 거의 비슷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곰세력은 17,622달러와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18,233달러 사이의 오버헤드 구간을 강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하락했지만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6,979달러에서 하락하지 않으면 트레이더들이 급락 과정에서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되면 랠리 가능성은 2만 달러로 증가하고 이후에 21,500달러를 내다볼 수가 있다. 하지만 다시 오버헤드 저항에서 빠지게 될 경우에 15,476달러에서 18,200달러 사이 구간에서 횡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앞으로 며칠 동안 내가 주의 깊게 바라볼 부분들은 이것들이다. 잠재적으로 16,500달러 부근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롱 포지션을 노려볼 수가 있다. 또 잠재적으로 16,900달러를 지지받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더 높은 저점을 확인한 뒤에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반등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와 체이킨 머니플로우를 분석하면서 비트코인 과매도 상태 유지가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후에 반전이 펼쳐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강조하며 상승 전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 팀 드레이퍼는 이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25만 달러까지 포물선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을 25만 달러로 예측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앞으로 여성의 비트코인 투자 참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비트코인 월렛 7개 가운데 1개만 여성이 소유한다. 또 더 많은 소매 업체가 거래 비용 삭감을 위해서 전통은행 결제 시스템 대신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여성 투자자 참여 증가는 또 좀 뜬금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명품 브랜드들이 NFT를 통해서 명품 실물 기반 NFT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상황이 여성 투자자들의 진입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과 비슷한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블룸버그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매클로는 암호화폐 약세장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이라는 견고한 펀더멘털로 이더리움의 반등폭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암호화폐는 이미 80% 가까이 하락했다. 약세장 마지막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은 녹록진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V자 반등을 하지 않는다. 지금은 크립토 윈터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단 하나의 자산군, 그러니까 상품 빼고는 모든 자산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상품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준은 긴축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 결국은 또 금리 이슈 이런 부분인데 이게 참 좀 지겹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이슈와 관련된 전망도 잠깐 짚어보고 가자면 이번에 증시를 흔드는데 한몫을 하기도 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은 예상보다 높은 금리 수준을 전망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로 금리 인상 폭을 낮추겠지만 이번에 이어서 내년 2월에도 0.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이전에 예측됐던 내년 기준금리는 4.5에서 5%보다 높은 4.75에서 5.25%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는 있지만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서 예측됐던 또 기대했던 기준금리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을 누르는데 나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먼저 갑자기 XRP2라는 키워드가 등장해서 XRP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 XRP의 쌍둥이 버전이냐, XRP의 프라이빗 레저 버전이냐 등등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슈월츠 리플 CTO가 간단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XRP2는 리플랩스가 관리하는 별도 법인이다. 암호화폐가 아니다. XRP2는 제3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애플이 애플페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한 방식과 같기 때문에 모든 애플이 그런 방식으로 규제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플이 소유한 별도의 법인으로 암호화폐는 아니라고 교통정리를 한 건데, 그 실체를 둘러싸고 여러 해석 여지를 남기면서 궁금증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트위터에 돌고 있는 문서들을 보면 XRP2의 원래 이름은 XRP 펀드2였다가 이게 2014년 7월 2일에 이름이 바뀐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게 리플 CTO의 말처럼 제3자에게 암호화폐를 판매한다라는 역할이 단순 중개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OTC 마켓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거래소 형태를 계획하는 건지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데, 한 트위터리어는 이거 혹시 은행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남긴 걸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의 궁금증 여러 갈래로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즘 리플 시세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꽤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 방식으로 가격을 예측하는 프라이스 프리딕션이 올해 마지막 날 XRP 가격을 예측했습니다. 프라이스 프리딕션은 RSI와 이동평균, MACD, 볼린저 밴드 등의 여러 기술 지표들을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 XRP의 12월 31일 가격은 0.427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가격과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8에서 9% 수준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바라보기에 따라서 겨우 그것밖에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소송 리스크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요즘 바하마를 활보하고 다니는 뽀글이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CNBC가 뽀글이의 종신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CNBC는 미국에서 사기죄 형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또 특정 규제 시장 이용 여부 등인데, 이걸 고려하면 뽀글이는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당장 사기 혐의로 체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뽀글이가 법무부, SEC, CFTC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증거를 모으는 데만 몇 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뽀글이는 스스로 사기 의도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금융 전문 로펌 머피&맥고니글의 창업자 제임스 머피의 멘트가 재밌는데, 그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뽀글이가 내러티브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 날을 피하진 못할 것이다. 뽀글이가 하려는 것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이다. 자신을 투명하게 포지셔닝하고 있다. 스스로 마땅히 조심했어야 했고 자신의 행동을 의도적인 잘못이 아닌 과실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뽀글이의 미래는 단순히 뽀글이 개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정의 구현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참으로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